자, 이제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착오 의사표시. 자, 우리 판서 노트는 14페이지가 되겠네요. 14페이지. 자, 일단 109조 한번 보겠습니다. 109조.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자, 현관편이시고, 중요 부분에 착오의 현관편이시고, 있을 때에는 뭐 할 수 있다고 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성임 요건이 나와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2항 갑니다. 착오의 의사표시 취소는 누구한테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냐? 14페이지에. 자, 어떤 내용이냐? 착오는 갑이 요 토지를 평당 1,000만원에 팔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평당 이렇게 안 하고 3.3제곱미터당 이렇게 하죠. 그래서 평당 1,000만원에 팔라고 했는데 잘못 공항기를 빠뜨려서 1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라고 매매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표의자죠. 이 표의자는 1,000만원짜리인데 얼마나 했어요? 100만원 했으니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요건이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막겠다는 얘기입니까? 취소를 할 수가 있다. 109조에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착오는 109조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과실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중요 부분의 착오는 있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계약을? 매매 계약을, 법률행위를, 의사표시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법조문의 내용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반대 해석으로 가면은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착오의 의사표시 승인 요건입니다. 첫 번째가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되고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착오에서 배울 게 착오의 유형이에요. 유형. 자, 착오의 유형 쭉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시험의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동기의 착오야. 나머지는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찌개다시입니다. 메인 안주도 알고 찌개다시. 무슨 찌개다시를 모르시는 거 아니야? 그거 뭐야? 부수적인 거다.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동기의 착오. 시험에 내면은, 착오를 시험 내면은 동기의 착오를 무조건 안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 공부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것들은 뭐야? 찌개다시네 하다가 눈 딱 뜨요. 동기의 착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공부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어디로 가느냐? 65페이지 법조문을 읽어봤고, 의는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죠?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착오의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맞아요? 두 번째 줄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 별표한 개 넣으시고,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 줄 알고 했는데 보니까 양도세 폭탄 떨어지더라. 이때도 미필적인 장래의 사실에 대해서도 착오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는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말고 안 하죠. 더러운 거지. 그러니까. 네. 여러분 제일 약한 게 뭐예요? 국어잖아요. 국어예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도 뭡니까? 뭘 알고 있습니까? 국어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중 부정은 긍정인데 그걸 모릅니다. 아시겠죠? 이게 된다는 얘기야, 만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민법은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이중으로 부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감이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지문을 봐가지고 문제 정답을 골라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당황하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 줄 알고 딱 매매했는데 보니까 양도세 폭탄 떨어지더라. 그럼 중요 부분에 착오를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착오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 내용 2번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별표 한 개 해놓고. 그 다음 밑에 가서 그 판례 보기 나오죠? 위에 2번 내용이 그 판례입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미필적. 맞죠? 인식에 의한 장래 뭡니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건지 모르고 계약했는 경우 똑같은 겁니다. 자, 밑에 착오의 유형 바로 갑니다. 자, 착오의 유형 어디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요 밑에 거 뭐라고 전부 다 찌개다시 아셨죠? 찌개다시 모르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 빨리 갈게요. 표시상의 착오가 저겁니다. 평당 1,000만 원이 되는데 100만 원으로 잘못 표시하는 게 표시를 잘못했죠?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취소 대상이 된다. 내용의 착오는 뭡니까? 우리 미국 달러하고 홍콩 달러는 같아야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근데 같이 보고 있다든지 미국의 1달러하고 1파운드, 영국의 파운드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른데도 같이 보고 있다. 이런 경우가 뭐예요? 내용의 착오입니다. 법률의 착오는 법률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체크 마시고 첫 번째 줄. 서명날이가 하는 착오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명날이라는 착오는 중요물이 착오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근데 맨 끝에 이제 세 번째 줄 가셔가지고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된다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뭡니까? 밑에 얘가 신혼보증서면에 서명날이 한다는데 했는데 잘못해가 연대보증서면을 안 했다고. 신혼보증서면에 서명날이 했는데 이게 자기가 뭐예요? 신혼보증서면에 서명날이 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뭐 어디 썼다고? 연대보증서면에 사인이 했다고 서명날이를. 이럴 때는 무슨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다 겁니다. 그래서 서명날이 가는 착오는 현관표에다 해놓고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무슨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다 넘기시고. 전달기간의 착오는 전달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체부잖아. 맞나요?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우체부. 잘못 전달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부도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우체부가 편지를 잘못 전달하는 경우는 얘가 나와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전달기간의 착오. 자, 나왔습니다. 무슨 착오 나옵니까? 동기의 착오. 앞에 거는 뭐랬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다. 착오 보시고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서명날이에 관한 착오는 무슨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다. 요것만 체크 좀 하시고. 자, 동기의 착오는 별표를 2개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착오 문제를 보면은 여기 동기의 착오는 무조건 지문 낸다 안 된다? 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 한번 보시면 뭐 지하철이 안 들어설 건지 알고 그린벨트가 해지될 줄 알고 돈을 비싸게 주고 땅을 매입했다. 이런 경우죠. 다시 자기가 착각에 빠진 거야. 여기 그린벨트가 풀리지도 않는데 풀린다 생각해가지고 돈을 비싸게 주고 땅을 매입한 경우예요. 자, 이럴 때는 무슨 착오입니까? 동기의 착오예요. 동기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원칙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판서로 더 보세요. 동기의 착오. 자, 이 잡다한 것들은 빼쁘고 무슨 착오와? 동기의 착오가 중요하다. 우리가 서명날인 착오 좀 보셔야 된다 그랬죠? 서명날이한 착오는 무슨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다. 그거 해놓으시고 동기의 착오입니다. 동기는 생각, 연유에 가는 착오인데 원칙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중요분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 자, 첫 번째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 자, 두 번째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되거나 또는 제공된 경우. 필기되어 있죠?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상대방에서 유발되거나 제공됐을 때는 무슨 착오됩니까? 중요 부분에 착오됩니다. 자, 이랬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중요 부분에 착오됩니까 안 됩니까? 돼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동기는 표시하기 전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내용을 어떤 내용을 가진 동기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취소를 못합니다. 근데 표시되거나 뭐 했을 때 알려진 경우는 중요물의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챙겨 봅시다. 자, 원칙입니다. 니은번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고 적으시면 돼요. 원칙을 취소할 수가 없는데 예외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상대방에 표시된 경우 중요물의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줄에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정리해야 될 게 표시되거나 알려지기만 하면 되지 뭐까지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리얼번에 상대방에서 유발된 경우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줄까지 줄거시면 돼요. 동기차고가 상대방에서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당당 공무원이 어떤 거냐면 요게 요 내용이에요. 갑이 있는데 요 토지가 이 을이 있잖아요.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뭐라냐면 이 땅이 귀속재산이다. 이 말은 결국에는 이 땅이 누구한테 간다고? 국가에게 가게 돼 있단 말이야. 예? 그 통지한 거야. 이 땅은 귀속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양 뺏길 거 그냥 증여하자 이래가지고 국가에 뭐 했습니까? 증여를 했어요. 누구 때문에 유발됐습니까? 공무원 때문에 유발됐죠. 맞아요? 공무원 때문에 유발됐다. 이럴 때 유발되거나 제거됐을 때는 중요물 차고리로 취소할 수 있다. 이 귀속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이라 해가지고 국가의 땅을 증여하게 됐단 말이야. 이럴 때는 이 증여계약을 막을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의 법령 오해의 틀을 잡아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는 뭐 된 거로 봐서 유발된 걸로 봐서 맨 끝에 줄 줄거세고 차고리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된 경우 그때 그 이후부터 줄 쫙 끄시면 돼요.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이 땅이 국가 귀속되는 재산, 귀속재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함으로써 누구 때문에 유발됐습니까? 증여, 공무 때문에 유발됐잖아. 그럼 이 증여계약을 막을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다 그 내용이죠? 네, 체크하시면 되고 이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보기에서 밑에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줄까지 줄 끄면 돼요. 위에 했던 내용입니다. 공무 때문에 유발됐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밑에 상대방이 유발됐죠? 유발된 동기차고가 일부 취소도 되느냐?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공무원 때문에 뭐 됐습니까? 유발됐잖아. 맞죠? 근데 요 일부분 또 유발됐을 때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 내용 체크하시고 일부 취소도 된다. 된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지상시설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중요물 착오로 막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겠죠? 중요물 착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착오의 취소 요건입니다. 자,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착오, 중요 부분에 착오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다? 15페이지 몇이에요? 15페이지. 그럼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것은요, 우리 66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중요 부분에 의미 나와 있습니까? 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의자에게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되고, 일반인도 이게 객관적 요건이에요. 일반인도 표의자 입장에 쓰더라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은요, 주관적으로도 중요하고 일반적으로도 중요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중요 부분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줄만 걸으시고 옆에 페이지 갑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나와 있습니까? 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판서노트 보시면은 중요 부분의 착오는, 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는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의 뭡니까? 동일성이 가는 착오. 네. 사람의 동일성이 가는 착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적물의 동일성이 가는 착오. 세 번째가 성질에 관한 착오. 맞나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동일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반드시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돼야 돼. 반드시 누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용계약이라든지 위임이라든지 증여라든지
자, 그 다음에 보증계약이라든지. 이건 누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 내가 이제 갑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을이 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고용계약을 뭡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이제 갑인 줄 알고 위임했는데 보니까 을이 왔더란 말이에요. 위임계약도 취소할 수 있고. 그 사람인 줄 알고 증여를 했는데, 갑인 줄 알고 증여했는데 보니까 을이 왔더라. 증여계약도 막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왜? 그 사람이 아니니까. 동일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인 줄 알고 보증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야. 보증계약도 취소할 수 있다. 갑인 줄 아는데 을이더라. 그러면 고용계약, 위임계약, 보증계약, 증여계약 전부 다 막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왜? 그 사람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럼 그 사람이 중요한 법률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아니면 중요 부분의 차후리어 취소할 수 있다. 그 밑에 이제 그 외에. 자, 그 외에 가면은 신분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자산이 어떻다 이런 것은 중요 부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의 통일성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갑건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을건물이 네이트 왔더라.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막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왜? 그 목적물이 동일하지 않으니까. A 건물인 줄 알았는데 뭡니까? 또 A 건물인 줄 알았는데 또 B 건물이 왔다. 이런 건 같은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갑만 줄 알았는데 말맞자입니다. 을마가 왔다. 이때도 뭐 동일하지 않으니까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동일성. 그 내용이거든요. 그 외가 이제 뭐냐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가나 목적물의 시가나 면적이나 지분이나 지적이 다소 부족할 때는 많이가 아니고 무슨 부족할 때는 다소 부족할 때 중요 부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중요한 판례 현황 경계에 관한 차고는 약 1,800평이 이제 농지인 줄 알고 매입했는데 그 절반 정도가 하천 부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짓잖아, 반을. 맞아요? 자, 그럼 현황 경계를 잘못 알았을 때는 중요 부분 됩니까? 안 됩니까? 중요 부분이 된다고. 자, 우리가 목적물에서 소유자가 누구냐는 중요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각 건물이냐, 간마냐, A 건물이냐, B 건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소유자가 누군지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닙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성질 가는 차고인데 내가 이제 임대차인 줄 알았는데 임대차는 뭘 봤습니까? 차이 맞죠? 근데 무슨 대차더라? 사용대차더라. 공짜 빌려주더라. 차이 못 받는 거죠? 그럼 사용대차 계약을 막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고. 자, 아니면 내가 사용대차였는데 임대차더라 이렇게 됐을 때 반대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야. 사용대차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임대차더라. 그럼 임대차 계약을 막을 수도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지. 자, 이게 내가 일반 보증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연대 보증이더라. 그럼 연대 보증 계약을 막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책에 이제 정리하러 갑시다. 67페이지입니다. 자, 기업번의 별표. 기업번의 별표입니다. 토지의 현황 경계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거는 중요물에 차고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1389평이 농지자고 매수했는데 보니까 600평, 절반 정도가 무슨 부지더라? 하천 부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보시면은 니은번에 채무자가 을인 거를 알고 건진하고 서명 날인했는데 을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럼 이 말은 동일하지 않는 거죠. 중요물 착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D급번에 가시면 재건축 조합인데 두 번째 줄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가 건수 사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계약했을 거야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죠. 했다는 얘기는 중요물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입니다. 자, 아닌 경우가 아까 말했어요.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하다 찾았어요?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시가? 아니다 그랬죠? 세 번째 줄에 지적이 실제 면적보다 작은 경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니은번. 자, 요것도 이제 우리 판소도 적어놔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뭘 했냐면 평당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으로 잘못 적었잖아요. 그럼 손해를 몇 배 봤어? 10배 봤죠? 맞죠?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으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 근데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불이익이 없는데 뭐. 무슨 말이죠? 그럼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무슨 이익이 불이익이 있어야 됩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디 현관펜하고 주권이냐면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중요한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얘가 시험에 나왔어요.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가압류가 원인무효야.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없는 줄 알고 했는데 우리가 가압류가 원인무효다. 그럼 효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없잖아. 그럼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입증은 누가 합니까? 표의자지. 취소하는 표의자가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상대방이 합니다. 중대한 과실 상대방이 합니다. 일단은 취소는 누가 한다고요? 중요 부분이란 것은 표의자가 합니다. 그거 체크하시고 양갈로 2번 갑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 자, 이거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것이 중대한 과실의 의미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뭐랍니까? 중대한 과실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니은번에 별표해 놓으셔야 됩니다. 26, 28 기출 딱 적어놓으시고 주의할 것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자, 행간편 딱 해놔야 돼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자,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이 말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답니다. 알고 이용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답니다. 됐어요? 그게 26, 28 기출 적어놓으시고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최근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취소권이 부정되는 경우 자, 이게 우리 판소도 있지만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자, 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 사람이 CEO입니다. 그럼 이 공장을 땅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위에 뭘 짓기 위해서?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샀는데 그럼 이 땅이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봐야 돼, 안 알아봐야 돼? 알아보지 않았다.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일단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여기서 보세요. 무슨 과실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일로 가서 일로 한번 봅시다. 무슨 과실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은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우리 판소도 적어놔야지.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지 않았다. 무슨 과실이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 해놓으셔야 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자, 넘기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니은번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현관펜 딱 놓으시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살 때 뭘 확인해 봐야 됩니까?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장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지 않았다. 무슨 과실이 있는 거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일단 매매계약 취소할 수가 없답니다. 이해됐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면은 알아볼 필요 없죠. 누가 다 알아보니까. 중개사 다 알아보니까. 맞죠? 그럼 중개사를 통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세 가지 등 정보를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 돼. 알아보지 않았다. 무슨 과실이 있다고요?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세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해요. 취소권이 인정되는 경우 나와 있는데 자, 밑에 가시면 이제 매매 토지 중 20평 내지 30평이 토지 편입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몇 평이더라고? 줄여줄게요. 이게 뭐냐면은 내용이 사소하고 작은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양이 크더라 이 말이에요. 197평이더라고. 그러면 현자죠. 이럴 때는 취소할 수 있답니다.
알겠죠? 조금일 때는 내가 몇만 평, 만 평, 7,000평 이렇게 되는데 20일, 30일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거 취소 못 하지만은 이게 197평까지 양이 많아지면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부동산 중개업자가 현관펜 해주고 그러면 중개업자 말 믿고 샀어요. 잘못됐어.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답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자 다시 할게요. 여러분이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관리장 확인했다 했죠. 확인하지 않으면 무슨 과실이 있다고? 중대한 과실이 있잖아. 근데 중개사를 통해서 하면은 이런 과실이 없다 이 말. 왜? 부동산의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 여러분이 자기 때문에 전문가 될지 안 될지 난 모르겠지만은 그 전문가라고요. 판사가 봤을 때 공인중개사는 전문가라고. 아시겠죠? 그 전문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매수한 나한테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다 덤탱이십니까? 중개사가 다 통해서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험 다 날라갑니다. 보험 얼마 듭니까? 공제 1억. 맞죠? 법인 얼마 듭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시험 문제인데? 자, 갑시다. 그래서 이제 1억 다 날린다면 다시 또 가입해야 됩니다. 재가입. 네. 자, 됐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디귿번에 고려청자 나와 있습니까? 고려청자는, 이거 뭐, 판례 내용이 뭐냐면은, 전문가들도 이게 고려청자인지 아닌지 뭐 실수할 수도 있다 없다? 있거든. 그래서 고려청자라고 아주 비싸게 돈을 주고 샀는데 보니까 고려청자가 아니거든. 일단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자, 칠판 보세요. 또 헷갈린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고려청자 나오면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판소도 있잖아요. 고려청자 판례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리고 3번 우리 판소노트 보면 3번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 믿고 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그 두 개 묶어놔야지. 판소노트에 고려청자 적어놨죠? 부동산 중개업자 말 믿었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매수한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거 적어놓고 그럼 취소할 수 있다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 나왔잖아. 그거는 뭐야? 중대한 과실이 있어 없어? 중대한 과실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취소할 수 없다. 그 위에다가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 나오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는 없고, 밑에 고려청자나 부동산 중개업자 말 믿고 나오면은 중대한 과실이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적어놓으라고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요 1번 내용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 나오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가 없고, 2번, 3번 내용은 중대한 과실이 없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정리됐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번은 참고로 안 보시고 나온 적 없습니다. 자, 입증책임. 중대한 과실 입증책임 누구 돼 있습니까? 상대방. 자, 우리가 중요 부분이 차고 취소하는 사람이 누구야? 갑이잖아. 은은 취소를 못하게. 야, 니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왜? 알아보지 않았잖아. 치워서. 맞아요.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돼? 상대방.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중대한 과실의 현관팽 입증책임 누구한테? 상대방. 즉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 갑은 뭐예요? 취소하겠다는 얘기잖아. 효력을 부인하는 자고, 을은 뭐예요? 니 취소 못한대. 왜?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그러면 취소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효력을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 자, 그래서 입증은 누가 한다고? 상대방.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효과입니다. 자, 효과는 말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줄에 중요 부분에 착오되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줄 것이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뭐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체크하시고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야.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내용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창호상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3자입니다. 제3자는 아까 누구에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의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중요한데 어디가 중요하냐? 옆에 페이지에 2번이죠. 2번이 별표예요.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를 해도 불법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할게.
평당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해가 내가 취소하겠다. 메인테 뭐예요? 불법행위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법행위가 있어야 취소할 수,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따가 요거 배울 거지만 무슨 강박? 사기 강박은 무슨 성이 있다고? 위법성이 있으니까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명한 또 뭐가 나옵니까? 시옷시옷이 나오는 거야. 싸기는 뭐라고? 썸배. 아시겠죠? 싸기는 뭐라고? 썸배. 했어요? 그래서 손배는 어떻게 된다고? 사기. 알죠? 그럼 차고는 손배 청구할 수가 없다. 알겠죠? 왜? 위법성이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사기 강박 의사표시에 보면 성립 요건에 무슨 성 들어간다고? 위법성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는 손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착오는 뭐냐? 지가 착각한 거지. 불법 행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2번 나왔어요 이거. 자 2번 읽어볼게요. 판례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착오에 빠진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면 자 나왔잖아. 위법하지 않음으로 불법 행위에 손배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위법성이 있는 건 어디라고? 사기 강박. 사기 강박만 무슨 배? 손배. 시옷시옷? 됐죠? 시옷시옷?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입니다. 자 적용 범위 우리 말했습니다. 제3법상 행위 적용된다 그랬죠? 네. 단독 행위 적용된다 이 말이야. 제3법상 행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3법상 행위 된다 그랬죠 지금. 가족법상 행위는 밑에 나오잖아.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고 공법 행위 적용되지 않고 소송 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죠. 네. 비진이 의사표시할 때도 공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고 가족법상 행위 적용되지 않고 자 소송 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통정의비시도 똑같이 적용되죠. 차후도 똑같이 적용되고 사기강박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 우리가. 미리 한번 볼까요? 어디를 가냐면은 74페이지 보세요. 사기강박 의사표시 적용되지 않는 거 딱 돼 있잖아 메뉴에. 예? 읊어봅시다. 가족법상 행위, 공법상 행위, 소송행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세 가지는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의표시, 착오, 사기, 강박의 공통점이다. 맞아요? 그러면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의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서는 공법상행위 적용돼 안 돼? 소송행위 적용돼 안 돼? 가족법상행위 적용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끝났잖아. 자 다시 앞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69페이지 밑에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 오셔서 내가 평당 1,000만 해야 되는데 100만 원 잘못했어요. 그 중요물의 착오로 취소를 하는데 을로부터 사기까지 당했어요. 그러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그럼 둘 다 효과가 뭐예요? 취소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선택하면 돼. 오케이? 자 그 밑에 가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데 하자에 있는 물건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세 번째 줄이에요. 착오로 이유로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하자부터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착오와 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양갈로 이번은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뭐라 되고 밑에 착오와 해제가 별표입니다.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착오로 이유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는데 중도금 안 줬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중도금 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목적물이 내가 생각했던 목적물이 아니야. 그럼 착오로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자 일로 봅시다. 일로 진짜 봅시다. 얘가 5월 1일 날 계약금 주고 5월 15일 날 중도금 지급하겠는데 안 줬어요. 무슨 불이익입니까? 채무 불이익. 얘가 계약을 해제하는데 해제한 후라도 내가 받으려는 목적물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답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넘기시고 자 이제 넘기고 사기 강박 들어가기 전에 문제 풀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81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착오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이렇게 나와요. 1번 어떻습니까? 1번 옆에다가 임의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착오에 대해서는 임의규정. 당사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하면 취소할 수가 없답니다.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규정이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자, 포인트 단어가 지분이 미비하게 부족이야. 그럼 이거는 중요문이 되지 않는다. 다소 부족이죠? 중요문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의 포인트는 서명 날인에 관한 착오는 무슨 착오라고? 표시상의 착오라 했잖아. 했죠? 나왔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4번이 답인 거 알겠죠? 상대의 표의제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상대방이 표의제 착오를 알고 이용했으면 취소할 수 있답니다. 이게 26회 때 나오고 28회 때 나왔던 거라 했어요. 4번 틀렸고 5번은요.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으면 중요문이 되지 않는다 했잖아. 다 나왔던 거죠? 다 표시 다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앞으로 가서 이제 사기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를 볼 건데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